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일 밤 10시입니다. 어제 작고한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94년 생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18살에 명문 출신이면서도 아직 대학교도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원해서 미국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해군 조종사로서 58회의 출격을 하고 마지막에는 격추되어 가지고 바다에서 동료들과 함께 헤엄을 치다가 혼자서 잠수함에 구조된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작고한 맥케인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도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명을 폭격하다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한 6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태평양 지구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대장이었죠. 그래서 월명 측에서는 맥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찍 송환해 주겠다.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지만은 맥케인은 거부하고 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월남 평화협정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참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조지 H.W. 부시의 부친은 부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는데 1941년 11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할 때 부시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네요. 그때 어디에 다니고 있었느냐 하면은 매사추세츠 앤드오버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이 명문 고등학교로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국이 기습당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지원 입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942년에 졸업을 한 다음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처음에는 이 카나다 공군에 입대를 하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카나다 공군에 입대하는 게 빨리 전투에 참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나 주변에서 말리고 또 해군이 좋아가지고 미국 해군의 그 군이라든지 미국 해군의 그 명예라든지 또 미국 해군의 정복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부시 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18살이니까 입대를 하게 되는데,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날 고향에 가서 파티를 하는데, 그때 평생의 반려자가 될 바바라 피어스 여사 2살 아래입니다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1942년 6월 12일 앤드오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보스턴에서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바로 태평양 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파이로트가 되었습니다. 해군기 파이로트가 되었는데, 이 해군기 중에서 의뢰를 떨어뜨리는 의뢰기죠. 의뢰를 투하해서 적의 군함을 치는 이런 목적을 가진 비행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폭탄 투하도 하는 이 토페이도 밤이라고 하는데 밤버스, 토페이도 밤버스의 파이로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58회의 전투 출격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해군에서 가장 어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조종사, 아직도 만 19살이 되기 전이니까 18살이었습니다. 1944년 9월 2일 새벽에 부시는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 폭격기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치치시마라는 데였는데, 이게 일본 본토에서 약 500마일 떨어진 곳이고, 이 통신시설이 있고 보급 부대가 있는 곳인데, 이때 주어진 임무는 통신탑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을 했는데, 아침 7시 15분에 출격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습니다. 모두 3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치치지마에 접근을 하다가 대공포를 맞았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행기를 조종해 가지고 목표로 하고 있던 통신탑을 폭격한 다음에는 탈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죠. 그래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바다로 떨어질 때 부시는 낙하산을 타고 대롱대롱 달리면서 떨어질 때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먼저 떨어져 가지고 바다로 처박히면서 폭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다에 떨어졌더니 그냥 해저까지 갔다가 다시 튀어 올라와 가지고 겨우 눈앞에서 지나가는 떠 있는 구명대를 잡고 거기 바람을 불어넣고 해가지고 바다에 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떨어진 2사람은 사망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이 섬 쪽으로 부는 바람에 이 구명대가 자꾸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는 안까림을 다 해가지고 섬으로 가면 포로가 되니까 그 반대되는 바람과 역류하는 쪽으로 2손을 마치 놓아졌듯이 해가지고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고향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약혼하기로 한 바바라 소녀 생각도 나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울기도 했다고. 그래서 몇 시간이나 떠 있다가 그야말로 운 좋게 미국 잠수함이 떠올라서 구조를 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떠올라서 지금 표류 중이던 미래의 대통령 부시 전투조종사 부시를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치치지마를 공격을 하던 조종사 9명 중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8명이었다고 그래요. 이 8명이 다 죽었답니다. 고문당하고 참수당하고, 그리고 일본군들이 잔악하게 죽여놓고 그 살점을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그야말로 9명 중에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부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일대학에서 이분이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고, 그 뒤에 다시 텍사스로 옮겨가지고 텍사스에서 이 석유를 탐사하는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하원 의원이 되고, 닉슨에 발탁되어 가지고 UN 대사, 그리고 주중 대표부 대사, 그리고 다시 미국 CIA 부장, 그리고 레이건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이런 길을
그렇습니다. 18살에 명문 집안에 태어난 고등학생이 조국이 공격당했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원을 했고, 가족도 말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피격되었다, 자기가 몰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 이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격추되지 않는 더 잘하는 조종사들도 영웅 취급을 못 받는데 격추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웅 취급을 받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존 F 케네디도 매사추세츠 주 출신이죠. 이 부시가 똑같습니다. 명문 출신이죠. 그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주 영국 미국 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도 해군에 참전해가지고 페트롤보트, 초계함이랍니까? 경비함이라고 해요. 경비함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격이 되어가지고 겨우 몇 시간 떠다니다가 겨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케네디, 부시, 맥케인 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조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목숨을 건 사람 중에 2사람은 대통령 되고 1사람은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다. 미국의 건강한 점이 바로 여기죠. 엘리트가 국가 위기 때 솔선수범한다. 뭐 유럽의 전통 있는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하버드에 가면은 한국전에 참전해 가지고 전사한 사람 명단이 그 교회 벽에 새겨져 있는데 19명입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 작년에 갔더니 20명이 넘었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명한 장군들의 아들도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벤프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북한 지역에서 격추돼서 사망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본인이 죽었고요. 그리고 무어 군단장도 헬리콥터 사고로 죽었고, 딘 24 사단장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틴 연대장은 직접 바주카 포를 가지고 북한군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135명의 장교가 참전했는데 이 아버지가 전부 장군들이었어요. 장군들의 아들 135명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선 위험한 쪽을 지원을 해가지고 싸우니까 그 중에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분들의 흘린 피로 지금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